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이번에 예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3학년 교과과정 내용의 물리화학 파트, 통합과학 과정 내 물리화학 파트 수업을 진행하게 된 명지원입니다. 우리 다들 물리나 화학이 어렵다더라. 올라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덜 힘들다더라, 힘들지 않다더라 하는 얘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 지 10년 차가 넘었는데 물리랑 화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대부분 보면 중학교 때 공부가 조금 개념이 잘 안 돼 있거나 이런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가지고 비어있는 개념들을 모두 다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되게 받아들일 내용도 많게 느껴지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물리화학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중요한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리화학 파트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다들 알고 있다시피 과학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뉜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파트는 이렇게 옆으로 캐파가 점점 넓어지는 그런 파트예요. 그런데 이제 물리랑 화학 파트는 보면 기본 내용을 베이스로 점점 내용이 어려워지는 이렇게 누적되는 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전 학년에 내용을 미리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학년의 내용을 할 때 그 전 학년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학년을 가기 전에 학습 내용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 그리고 배우다 보면 우리 생각하는 정도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만큼, 또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만큼 이렇게 생각하는 힘의 크기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개념이 비어 있거나 하면 그 스스로 사고하는 힘이 조금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화학을 미리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후로는 중학교 3학년 물리화학 파트를 설명드릴 텐데 통합과학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뒤로 넘기셔서 통합과학 과정의 물리화학 파트의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화학을 그럼 통합과학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보시면 메테인이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통합과학 때도 똑같이 메테인하고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돼,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럼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중학교 3학년 때는 여기에 그림이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대충 화학식을 유추할 수 있게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 보면 그림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식, 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화학식만 보고 이게 무슨 물질인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내용에서 화학을 할 때 저랑 이 알파벳을 메테인은 CH4 이렇게 화학식을 쓸 줄 아는 것까지 공부를 마무리를 해야 통합과학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화학식을 써놓고 이제 전자의 이동이라는 산화 환원 파트 공부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부분이에요.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메테인하고 산소랑 만나서 이산탄소랑 물이 돼, 이렇게 공부하면 재미없겠죠. 그죠? 그럼 우리 애기들은 쉽고 최대한 생활 속에 있는 예시를 들어줘야 이해가 금방 된단 말이에요. 메테인? 메테인이 뭐지? 메테인, 방구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방구가 주로 메테인 가스로, 메탄 가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스컹크 방구 되게 심하게 끼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 메테인 가스 액기스가 바로 이 스컹크 방구예요. 여기다가 라이터를 꽉 붙이면 불이 탄다고 해요. 그러면 이 연료에 타기 위해서 필요한 거 활활 잘 타려면 바로 산소가 필요해요. 자, 탄다? 이런 탄다라고 하는 것을 유식하게 말해서 연소야 라고 배우는 거예요. 이 메테인의 연소라고 하는 과정에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화재 현장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좀 쉽지는 않겠지만 화재 현장에 있으면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산소가 부족하거든요. 거기는 대신 이산화탄소가 꽉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재 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약간 촉촉해요. 타고 남은 것들은 물이 생성돼서 젖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가서 연소 이것이 탄데 타려면 뭐가 필요하지? 남으면 뭐가 남지? 이런 걸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갔을 때 바로 이 기본이 주어지면 전자가 이동하는구나. 3화 환원 과정까지 어렵지 않게 개념을 추가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리도 한번 볼까요? 중학교 3학년 물리는 나 내용은 잘 모르겠고 한번 그림만 봅시다. 제가 어떻게 비슷한지. 자, 둘 다 쇠공이 있고 하나는 깃털이 있어요. 둘 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죠. 통과 물리에도 보면 공이 2개 준비되어 있고 가만히 놓는데요. 떨어지는 낙하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곡선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배우게 될 텐데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낙하하는 데에 대해서 미리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올라갔을 때 수직 낙하랑 곡선 낙하를 둘 다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학하고 물리 파트는 중등 기본 개념부터 천천히 쌓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우리 중학교 3학년 물리화학 파트는 5주차까지는 화학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3주차까지는 사실 원소기호부터 화학 반응식까지 써내야 되는 부분에 2학년 화학 파트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2학년 때 시험이 처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공부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국영수도 막 하기 바쁜데 과학까지 언제 밀어 막 하다가 이제 여기를 빼놓고 중학교 3학년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렇게 기본 개념이 비어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게 비어있으면 중3 것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랑 공부하는 동안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내용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비어있는 기본 개념을 빵빵 뚫린 데를 메꾸면서 중3 내용을 끝까지 5주차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고등학교 통합과학, 그 다음에 화학 파트랑 연결될 때 어렵지 않도록 도와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6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물리 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동 이 파트는 나중에 통합과학에 있는 부분이랑 바로 연결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나중에 물리 원과목이랑 연결될 예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께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이제 다만 전기 에너지 파트에서 2학년 내용이 조금 필요로 하는 것이지 이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무난하게 중학교 3학년 부분을 충분히 준비를 하면 고등학교 내용까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준비용으로 천천히 준비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학교 3학년 물리화학 파트 수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후에 수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뒤로 영상을 넘기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중학교 3학년, 예비중 3학년 학생들이 듣게 될 통합과학 수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물리화학 파트는 누적되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밑에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어려운 내용까지 접근해가는 그런 파트란 말이죠. 그래서 중학교 기본 내용부터 원과목, 우리 소위 말하는 수능 과목을 가기까지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다리, 브릿지 개념의 통합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통합과학은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교과과정입니다. 국영수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해요. 수시나 입시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르게 될 수능도 우리 학생들이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치룰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합과학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 볼 수능에서도 무리 없이 공부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통합과학 그냥 들으면 되지 왜 중학교 3학년 굳이 들어야 하나? 어차피 다 포함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2, 중3께 잘 안 되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거부터 난이도가 높은 걸 하게 되면
아주 못 듣지는 않겠지만 기본기가 부족하다 보니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할애돼요. 고1에 닥쳐 올라갔을 때 이 과목이 힘든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에도 시간을 써야 되는데 과학에도 옛날 꽃날것 기본 개념부터 하느라고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고 시간을 많이 들고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내용이 차근차근 잘 끝난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6주차까지 화학 파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그래도 중학교 2, 3학년 때 공부해놨던 기본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잘 되어 있어야 무리 없이 들을 수 있는 전반 파트가 되겠습니다. 화학의 후반부 파트는 우리 화학의 꽃 중화반응, 산염기 중화반응과 연결되는 파트예요. 그 부분을 이제 쉽게 먼저 한번 산염기 뭐니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면서 이 뒤에 킬러 파트로 화학원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자, 7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물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앞서서 했던 중력과 운동 중학교 3학년 내용에도 등장합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파트.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은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고 물리 1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 물리 이렇게 차근차근 쭉 항상 내용이 많아지고 점점 어려워지면서 학년이 올라가는 그런 파트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 통합과학을 배우고 나서 화학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잘 모르겠고 그림만 얼추 딱 봐도 문제 되게 비슷합니다. 산 수용액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산 수용액에 이렇게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림 똑같고 설명도 비슷한데 그럼 무슨 차이냐? 통합과학 때는 기본의 개념을 잘 알고 있니? 너 이거 특성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반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쉽게 말하는 이제 수학에서의 응용 문제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제 기본기를 채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과학 물리는 고등학교 2학년 물리랑 어떻게 연결될까? 여기는 이제 문제 말고 본문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기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양, 운동 정도, 빵! 충돌하는 양, 충격량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리에 보면 충돌 전, 후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충돌 전에 가만히 있거나 운동을 하고 있거나 그럼 이제 운동량이라는 것이 있겠죠? 멈춰 있으면 운동량 빵일 거예요. 충돌 후에 어떻게 되니? 빵! 충격을 받은 양만큼 나중에 어떻게 돼? 이렇게 점점 단계식으로 올라가는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미리 잘 쌓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통합과학, 물리화학 파트 수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 수업은 이렇게 파트별로 각 다음 학년을 잘 준비할 수 있게끔 설명도 우리 학생들이랑 눈높이를 맞춰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기본 개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생활이랑 관련된 예시를 잘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쉽고 재밌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공부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될 때는 수업 시작 전에 이제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숙제를 확인하면서 우리 학생들 어디까지 잘하고 있는지 질문이랑 선생님이랑 답도 한번 들어보고 하면서 조금씩 더 지난 시간 내용을 채우고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공부했던 내용 확인하고 그날 수업에 대한 숙제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얘는 어려운 문제가 필요하다. 이 학생은 조금 쉬운 문제가 더 필요하다 하면 난이도별 추가 숙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저는 단순 지식 전달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왜 why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랑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해? 이건 왜 이럴까? 선생님 이거는 왜 그럴까요? 티키타카가 중요한 것이 바로 사고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자료 분석, 그래프나 실험 탐구 문제 같은 게 있으면 이 그래프를 그냥 단순히 X, Y축 올라가 내려가 비례 반비례 이렇게 단순히 이해한다기보다는 이 그래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프 자체를 분석하고 이 실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석을 같이 도와주는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우리 수능 평가원에서도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문제를 출제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너 그거 어디까지 생각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충분히 수업 시간에 사고력을 기르면서 혼자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부족한 내용이 있을 때는 따로 선생님이랑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보충을 하거나 집에서도 언제든지 질문이 생기면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문제를 보내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후에는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는지, 오늘 테스트 점수는 어땠는지, 과제는 어디까지 나갔는지, 뭐 필요하다면 상담이라던가 오늘 뭐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거나 또는 공부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이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그런 카톡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없더라도 옆에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순서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연결되는 비슷한 설명은 이렇게 색깔이 똑같이 해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 학생들 집에서도 충분히 밀착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따라만 와 준다면 과학이라는 과목을 어렵지 않게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물리화학 과정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시, 2시 수업으로 그 다음에 통합과학 물리화학 과정은 5시부터 8시까지 수업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에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